헌재 심판에는 나가겠다 공언했던 윤석열이 관절을 나가는 것이 무덥다며 헌재에 불출석했습니다. 백관님 괜찮으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예, 재판에 앞서서 두 가지 고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 헌나 8호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님 나오셨고요.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미 지정 고지한 바대로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탄핵 심판은 16일 오후 2시에 속개됩니다. 4분 정도 진행된 1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나오겠다던 윤석열이 안 나온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기일에도 나올 뜻이 없음을 윤석열은 밝히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는 일체 내지 않으면서도 변론 기일 지정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재판관 한 명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과 기피 신청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신청이 정리되기 전까지 재판을 연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이 점을 노리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이 열리기 전에 전원합의부 심리를 열어 이의 신청과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신속하게 송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정치권의 논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돋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15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당초 15명을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의견서를 냈지만 1차 신청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 등 5명만 냈습니다. 빠른 심리를 위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기록 등이 추가로 접수될 것과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할 것을 고려했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거나 받았다고 증언이나 진술을 했던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에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법사위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윤석열 측을 반박하기 위해서 과거의 탄핵 사례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담은 준비 서면도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에 대한 의견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부대를 동원한 이유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개최 근거인 녹취록과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국무회의 문서로 공포해야 했던 계엄 포고령의 포고문, 포고령 각호에 대한 헌법일치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윤석열에 유리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싸움으로 승산이 없다 판단한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과 헌재 재판 자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도 같은 이유입니다. JTBC 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조건을 걸었습니다.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 내란 이제 철회 문제라든지 길 지정의 어떤 일괄 지정 문제. 그런데 이번엔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도록 발을 묶기 위해 체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윤석열 주변이 하는 주장을 듣다 보면 집단으로 조류독감에 감염되어 세대가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놈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헌법재판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을 일단 모두 받아주고 재판을 잠시 멈춘 다음에 한덕수 탄핵심판, 이진숙 탄핵심판을 먼저 끝낸 다음에 체포 위험도 모두 사라진 다음에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체포 영장은 2차례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도 위법이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 자체가 불법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과 체포 영장 집행은 이미 거부했고 탄핵 심판에는 체포 영장 탓을 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그대로 종료되고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의 적법한 구속 여부가 불확실해 변론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투입 인력들에게 대치가 길게 이어질 걸 대비해 여벌옷 등을 챙기라고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을 발휘하게 해달라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서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거지에 가까운 주장들을 하면서 여론전에 몰두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이유는 파면, 결정을 최대한 늦춰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대선 일정을 최대한 늦춰보거나 헌재 결정이 아예 나지 않도록 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아예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전략은 3월이나 4월 말까지 헌재를 지연시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4월 말까지 윤석열의 파면을 늦춘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올 수 있고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빠르면 2월 20일 정도의 결론이 나고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만큼 윤석열의 헌법 위반과 중대성은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내란 특검은 2월부터 70일 동안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고 3월에 대선 레이스가 각 정당에서 시작하고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정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윤석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다행인 것이 실제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윤석열 파면을 막을 의지가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친위 쿠데타인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순국선열들과 선조들께서 돌보신 것이 분명합니다.